경남에너지 고객센터장들이 갑질 횡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공룡 엑스포 조직위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산 지역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에 나섰습니다. 마산에서 불법 일수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떤 단속과 제재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도가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총 84종의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과 김해 지역의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해왔던 6명의 고객센터장들이 본인들이 갑질 횡포에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도시가스 설비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 경남에너지에서 갑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으로 창원 지역과 김해 지역의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운영해왔던 6명의 고객센터장들. 하지만 2015년 6월 돌연회사로부터 일방적인 수수료 감액과 사직 권유로 갑의 행포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저희들한테 느끼는 비용은 18%에서 21% 정도 삭감이 되는데 그걸 자료를 조작해서 만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수송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29.1%의 그 수수료를 감액당해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인하할 때 물론 협의의 형식은 거쳤으나 12개 항목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한 건도 안 들어주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언급은 없다고 아예 못을 받고 회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하면서 적당한 보상책과 새로운 직장을 찾을 시간조차 주지 않으며 행포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 경남에너지 측의 입장은 어떨까? 경남에너지 측은 갑질은 아니며 6명의 고객센터장들의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혀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가 그분들이 이제 수수료가 절감되면서 본인들이 못 살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존까지 9천만 원 가까이 우리가 보존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까지를 해줬는데 자기들이 계산기를 때려보니 이런 부분이 도저히 자기들은 이거는 수익성이 안 나겠다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거를 이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니 가서 우리가 받아온 거는 맞습니다. 네, 받아온 건 맞는데 우리가 가서 너 이거 지금 빨리 안 쓰고 나가면은 뭐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뭐 협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써져 있던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고객센터장들은 최근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액 신고를 하고 도시가스 사업권을 조정하는 진정서도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남에너지 측은 법적으로 이들을 대응할 것이며 4월 말에 있을 2차 공판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고성군 회암면 당항포 관광단지. 이미 세 차례의 엑스포를 통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엑스포 조직위가 마산 지역 시내버스 노선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당항포 관광단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엑스포장을 찾았습니다. 가족 단위는 물론 현장 학습을 온 어린아이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주말 3만여 명이 다녀갈 만큼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는 공룡 엑스포장. 하지만 엑스포 행사장으로 가는 길은 자가 차량이 많으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산에서 엑스포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외 버스를 타고 배둔터미널에서 하차해 택시 또는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공룡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조직위는 마산과 X포장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합의하고 4월 한 달간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으로 평일 1대, 주말에는 2대의 버스가 경남대학교 앞에서 X포장이 있는 당항포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조직위는 이를 통해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쉽게 X포장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희 1차적으로 보면은 저희 조직위원회에 이제 관람객 수입 증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대학교에 진입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빛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특히 또 직장인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곤해 지친 직장인들이 공룡 엑스포를 찾아와서 빛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연장 결정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관람객이 주말에 집중되던 현상을 줄여 고질적인 교통체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9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공룡 엑스포. 매번 지적되는 접근성 문제를 보완해 더욱 찾기 편한 엑스포로 성공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살인적인 이자율을 부과하는 불법 일수대출이 마산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단속이나 제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마산의 한 도로 앞 상가. 이곳에는 흩뿌려진 명함이 줄줄이 깔려 있습니다. 전부 고금리 불법 일수대출 명함입니다. 이 불법 일수대출은 주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매일 갚는 방식으로 100만 원을 빌릴 경우 30일간 4만 원을 갚는 조건입니다. 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희들은 장사를 하셔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루하루 찍는 거라 가지고 하루하루 찍는 거기 때문에 월급 받아서 대출을 뭐 하신다 아닙니까? 비싼 불법 고금리 대출이지만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이마저도 절박해 일수대출의 덫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점검은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 기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점검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단속을 저희가 지능팀에서 따로 기획 수사로 단속을 하는 거는 따로는 없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올 상반기 1인 자영업자는 397만 5천 명으로 감소폭이 2.7%에 달했습니다. 또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부에 따르면 2014년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는 68만 604명. 이처럼 내수 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난이 과중화되는 이때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불법 대출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경남도는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합니다. 보급되는 정보통신기기는 총 84종으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시각장애 유형 43종과 특수 키보드, 터치 모니터 등 지체 뇌병변 장애 유형 13종,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청각 언어 장애 유형 28종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5월 20일까지 주민등록지 시군 정부와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250명을 선정해 제품 가격의 80에서 9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창원시의회 의정비가 지난해에 비해 3.6% 오르면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4,434만 원으로 이는 전국 기초의회 평균 연간 3,767만 원보다 667만 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의정활동 비용이 과도하게 측정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면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문자 서비스 가입 신청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문자 서비스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면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미세먼지 나쁨 이상 예보와 경보 발령 상황을 안내합니다. 창원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홈페이지 가입 외에도 올해부터 읍면동에 비치된 가입 신청서만 작성하면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조선업 불황으로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린 거제시에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거제시는 정부의 올해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전년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 91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방세입 비중의 20%를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를 통한 지방세 수입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보통교부세 확대로 일부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 차원의 긴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부족분을 충당할 방침입니다. 통영시 대표 명물로 자리 잡은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이달 중 이용객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 4월 운영을 시작한 지 약 8년 만에 이용객 1,0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오는 26일이나 늦어도 27일에는 1,000만 번째 이용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통영관광개발공사는 1,000만 번째 이용객과 관광객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성악가 조수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념 콘서트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지난 15일부터 3일간 개최된 2016 창원 진동 미더덕과 불꽃 낙화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95톤의 미더덕 판매와 다른 수산물 5톤의 판매로 어업인의 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약 26억 원의 지역 경제적 효과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축제를 통해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은 미더덕 주산지로서의 브랜드를 한층 더 강화했으며 또한 불꽃 낙화 행사의 고장으로서 지역 축제 통합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였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오선의 창원시 마산하포구 지역 이주영 의원이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선 친박계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며 이주영, 이정현, 원유철 의원의 삼각구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5일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를 문화예술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에 구겐하임 미술관 수준의 아트센터를 지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6일 새벽 일본 지진 발생의 여파로 경남 통영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통영시 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5분에서 46분께 일본 구마모토현 동쪽 9km 지점에서 강도 7.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제주시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통영은 평소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이번 여진으로 통영 인터넷 카페 등에는 불안과 공포를 토로하는 수백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남도가 오는 29일까지 2013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거제시의 도시계획 사업 및 해양개발 관련 등 시정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나 부당행위 등의 민생 제보는 거제시 홈페이지 감사반장에게 바란다고 제보하면 됩니다. 강정관 통영시의원이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심 미관을 크게 해치는
통영시 전선 지중화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강 의원은 관광 통영의 도시미관 개선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도심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성군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 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으로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 영농 종사자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6회 봉암 동민의 날 기념축제가 지난 16일 봉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민의 화합을 위해 매년 4월 셋째 일요일에 개최되는 봉암 동민의 날 축제는 올해 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태권도 시범과 벨리댄스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꾸몄습니다. 고성 동해면에 소재한 해양플랜트 업체 삼강 M&T가 이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7일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 대사가 삼강 M&T를 방문해 이란의 풍부한 자원 수출을 위한 국내 해양 플랜트 업체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삼강 M&T의 이란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통영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사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산양읍 항림과 저도, 연대, 만지마을 163세대에 대해 합동으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전기 설비를 교체 보수하는 등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구성원 간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 등의 3개 부문으로 실시됐으며 총 449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출품작이 응모됐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15일 재난 현장에서 강한 적응력을 배양하고 관계자의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관계인 화재 통보 피난 훈련 및 초기 화재 진압 훈련, 최단거리 출동로 확보 및 소방시설 점용 훈련 등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영시는 섬지역 생활개선회원 및 부녀회원 80명을 대상으로 섬지역 농촌 여성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29일까지 각 면사무소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조각천을 활용한 손누비 공예 기법 및 기본 도구 활용법 등의 이론과 기본 실무를 바탕으로 휴대용 손가방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6일 경남 지역 중학교 스포츠 강사를 대상으로 중학교 스포츠 강사 수업 역량 강화 직무 연수가 경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교육 등의 인성 지도와 폼롤러와 핸들러, 축구볼 등 다양한 유스포츠를 교육해 성장기 중학생들의 현장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6일 한화테크인 주식회사 봉사단과 고성군 다문화 가족들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농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1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영현면 콩이랑 농원을 방문해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 장만들기 체험과 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